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교수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영어교수법 수업 3, 4주차 첫 번째 컨텐츠인데요.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컨텐츠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 Grammar Translation Method, 두 번째, Audio Lingual Method, 세 번째, Total Physical Responses. 자, 이렇게 세 가지 교수법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Translation Method는요, 한국어로 하면 문법, 번역, 학습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키워드들이 문법하고 번역을 가지고 L2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법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부터 볼까요?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쓰였던 그 파워풀한 랭귀지가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들, 모든 책들이 다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라틴어 문법을 배웠고 그 문법을 바탕으로 라틴어로 된 글들을 해석하는 것에 그 시절의 중세시대 때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교수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L2, Foreign Languages를 학생들이 네, 어떤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게끔 가르치는 교수법이 바로 문법 번역 교수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reading, 그리고 번역을 하다 보면 쓰기도 하겠죠? writing. 이것에 좀 더 포커스돼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법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당연하게 grammar rule이겠죠. 그래서 교수자가 문법을 막 앞에서 교수 앞에서 칠판 앞에서 설명하고요. 그러면 문법 지식에 대한 전달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문법을 연습해야 되겠죠. 자, 연습을 왜 하냐면요. 이런 exercise를 통해서 reinforcement, 학습된 내용이 강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법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번역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GTM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GTM에서 여러분들 교실 내 언어는 수업은 L1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국어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마 티칭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역적 방법, 즉 어떤 룰들을 먼저 알려주고 이것들을 학생들이 다양한 문장에 적용해 보게끔 하는 거.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연역적 방법으로 문법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GTM의 장점과 단점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GTM은 아무래도 교수자 중심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자가 자기 할 것만 좀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하기가 쉽고 수업을 컨트롤하기도 쉽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문법을 L1으로 설명한다, 모국어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L2 proficiency 레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L1으로 설명하고 거의 수업이 끝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disadvantage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서서 슬라이드에 제가 리딩과 라이팅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스포큰 랭귀지 러닝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practical expressions, 우리가 문법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실용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은 많이 놓치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listening, speaking 조금 경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선생님 teacher centered로 가다 보니까
교수자가 수업을 컨트롤하기는 쉬운데 학생들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passive learners. 그다음에 문법어로 문법 설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법에 쓰이는 다양한 그런 메타 랭귀지들 있죠.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문장의 오형식, 보어, 접속사 이런 것들이 영러너한테는 적용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네, 수업 환경 자체가 커뮤니커티브하지 않다는 것도 약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GTM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들 한번 살펴보면요. 트랜슬레이션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트랜슬레이션 끝난 다음에 comprehension question,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 같은 거 그런 거 단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antonym, synonym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체크할 수 있고요. 네, 아까 deductive applic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 memorization. 그 다음에 개별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짧은 개별 문장들을 쓰는 것 정도 학생들에게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테크닉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ALM은요, 청화식 교수법이에요. 자, 이 교수법은요, 1930년에서 1940년대에 좀 유행했었던 교수법이었는데, 여기서 랭귀지를 보는 것은, 1년의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어떤 습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습관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좋은 문장을 정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당연히 비문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즉시 삭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good habit, 정문들만 강화되고 계속되게끔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M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oral-based approach예요. 그래서 대화문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situational exposure를 시킨 다음에 대화 안에 있는 것이 situation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어휘 학습이나 문법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대화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대화로 이루어진 지문을 듣습니다. 어떤 conversation, 네, AB 이런 것들 쭉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drill, practice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외우고 그리고 문법을 체득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good habit이 돼서 결국에 정문을 언급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자, learning procedure에 있어서 자, 일단 어떤 대화문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presentation. 자, 그리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네, 따라하게 한다. 아까 얘기를 했었죠. imitation 시키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센텐스 패턴을 외울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네, 설명되고요. 이걸 하나 빼먹었네요. 자, 아까 우리가 bad habit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fluency보다는 accuracy를 굉장히 강조하는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수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네, 어떤 conversation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법 패턴을 학습하는 것으로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제시되는 자료들은 오디오 폼, 리튼보다는 오디오 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듣고 따라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반복 학습, repetition practice,
inductive grammar expression. 문법을 대놓고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유추하게끔 하는 문법, 귀납적 문법 학습을 하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L1의 사용은 자제하는 그런 교수법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LM의 장점과 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 대화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대화를 읽고 따라하고 해서 거기서 외워서 어떤 학습이 일어난다. 이런 관점이었었기 때문에 네, 비기너 레벨 클래스에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고 따라하기, 스피킹, 리스닝 스킬 괜찮고요. 어떻게 해요? Intensive oral practice를 시켜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화 안에 있는 것이 conversational skill이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conversational skill을 학습하기에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자, 어떤 language content에 대해서 그 언어가 이 지문이 담고 있는 어떤 language에 대한 내용들, 지문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학습자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용성이나 창의성 측면에서는 읽고 따라하기만 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닝하고 이미테이션하고 리피테이션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테크닉들이 있을까요? 아까 읽고 따라하기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Q&A exercise.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면 conversation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Q&A라는 것은 교수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What is this?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 It's a ball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What is this? It's a cat. What is this? It's a table. 이런 식으로. 자, 과연 그것은 의미 있는 대화일까요? 아니에요. repetition dril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hain drill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화문 암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런 substitution, it's a cat, it's a ball, it's a table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체되는 단어들을 계속 넣는 연습들만 하는 그런 프랙티스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PR입니다. TPR은요, 전신 반응 교수법입니다. 자, 이것은요, 문법 기반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쓰이는 것은 verb하고 imperative verb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을 수업 시간에 씀으로 인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TPR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memory, 어떤 암기를 통해서인데 그것은 physical response, 어떤 신체적 반응을 통한 신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language form을 memorization 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physical response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 쉽고 어렵지 않게 학습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내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거든요. TPR은 수업 내 아이들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자극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생의 반응 이것들을 계속 하게끔 하는 신체적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발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language form을 익힐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네, responding physically to verbal stimuli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 verb, imperative form의 verb를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교수자가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그 액션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mperative form 이런 것들을 해요. point to the ceiling, point to the door, point to the window.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let's stand up, let's sit down. 이것도 교수자가 계속 자기의 동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작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수자가 보여주는 physical cue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적 반응을 보여주면서 언어 학습이 일어나는 건데요. 교수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다라고 본 다음에는 이번에는 롤을 스위치합니다. 아이들한테 말하게 하고 교수자가 그것들을 따라하게끔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자, 너가 말하고 A, B 페어링 시켜줘서 A가 말하고 B가 따라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뒷부분에 리딩, 라이팅 수업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플루언시를 조금 강조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학습자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니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살짝 보여주고요. imperative form으로 3개의 상황에 대해서 5개 정도의 단어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것이 이해가 됐다. 세컨드 스테이지에 가서 5개 상황에 9개의 동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였었죠? 여러분들? 네. 어떤 서로 액션을 보여주는 거, Q&A 하고요. 제스처링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애들이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그러면 롤 스위치를 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리딩, 라이팅으로 넘어가서 교수자가 stand up, sit down, point to the door, point to the window 이런 것들을 칠판에 써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copy 받아 쓰고요. 그리고 read them out loud 소리내어 읽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PR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TPR은 일단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프로피션시 레벨이 낮고 영러너한테 많이 쓰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verb form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고 따라하고 자기 피지컬 액션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표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것들이 사실 영어 단어에 verb for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다 액션으로 표현하지 않고 verb form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좀 네,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reading, writing이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제일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었고 그냥 받아 쓰는 카피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reading, writing에 대한 수업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네, advanced learners complex language structure를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imperative form 명령어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테크닉 있을 수 있을까요? 롤 플레잉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picture, realia, slide, word chart 이런 것들 써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듣고 따라하는 그런 전신 반응을 보여주는 수업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메서덜러지 설명드렸습니다.